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권 장악 작업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아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의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장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웬입에 해줬어요? 나는 성완종 이름 몰라요. 나는 성완종 이름 몰라요.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어쨌든 대선 후보 TV 토론 때 나는 세탁기 다시 들어갈 일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된 건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법률적으로 봐서는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어떤 면에서 마음속에 있던 묵직한 것을 오늘 좀 떨어냈다고 예.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정치로 보면 이제 완전체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그동안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뭔가 정치적인 그 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이 성완종 리스트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여당의 어떤 공격의 어떤 대상이 되게 되고 다른 후보들로부터도 사실은 대상이 되기도 했고 사실 그동안 보면 어떤 야권의 통합에 어떤 상당히 좀 어떤 장애물 같이 느껴졌었죠. 특히 바른정당 마찬가지로 일단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또 결백도 있겠지만 예.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제1야당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굴레를 떨쳐버린 완전한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 행위에 대한 정당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띄웠던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홍준표 대표 오늘 표정을 좀 잠시 유심히 봐주시죠. 저희가 미소준표 이렇게 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표정은 원래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너털 웃음하는 것이 좀 친근한 이미지 것이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은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홍준표 대표에게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를 판결을 할 때는 가끔씩 이렇습니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분명히 의심은 있는데 이렇지만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준 사람이 줬다고 하지만 그 말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사실이 사실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로서는 사실상 이 의혹에 대해서 말끔하게 털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아까 대법원 그 대통령 그 TV 토론회에서 난 성완종 몰라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이유에도 하나 들어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홍 대표가 경선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성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했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홍 대표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야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히 좀 힘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친정 체제, 그러니까 홍준표 당으로 색깔을 바꾸는데 힘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 사실은 이 성완종 리스트 문제 때문에 크나큰 어떤 짐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저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게 사라지면서 더 이상 당내에서 반발을 일으킬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친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공격을 받을 때 반박 카드로 결국은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예. 녹취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죄로 확정이 판결이 되면서 예. 더 이상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으로 색깔을 바꾸는데 속도감을 붙이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이제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본인의 당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당분간은 당내 그런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세력들은 잠잠하게 그냥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왜 유죄가 됐다가 무죄가 됐을까요? 홍 대표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원인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윤숙모 씨 진술 증거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1심에서는 인정이 됐다가 2심에서는 신빙성이 없다 그랬는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그 윤숙모 씨의 증언이기 때문에 직접적 증거는 윤숙모 씨의 증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이 1심에서는 있다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그 CCTV나 방문 기록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 회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뻔한 장소에서 돈을 줬겠느냐 그것 하나 더불어서 동행한 부인의 그날 같이 동행했다는 부인하고 이 윤숙모 씨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예. 결정적인 하나가 뭐냐면은 윤 씨가 검찰에서는 자백을 한마디로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예.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휴대폰은 스스로 파기해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윤숙모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녹취록을 꺼내 들었던 서청원 의원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그 녹취록 여부는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이제 성완종 회장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 어떤 기자하고 통화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번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증거론 능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서청원 전 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뭐 공격의 포인트를 이제 그 두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는 뭐 더 이상의 어떤 문제 제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국면이 아닌가. 예. 특히 뭐 법률적으로도 일단 뭐 대법원에서 저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체가 일단 상실됐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뭐 다시 뭐 이 문제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재심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당내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뭐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정책 힘을 거의 다 잃었고 또 예.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최근에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친박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를 비춰본다면 어쨌거나 홍준표 대표가 일단 당내 친박도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 법률적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 보면 상당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대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 홍준표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해목강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정군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음해와 칠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파의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명을 벗게 돼서 기분이 좋다라고 네. 하면서 검사들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요. 얘기입니까? 뭐 아마 근데 저걸 어떤 형식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본인이 억울함,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의하면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실이 뭔지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처벌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예. 근데 본인 입장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억울하게 이 일을 당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증거를 조작했다고 뭐 어떤 뭐 다른 증거가 아닌 걸 증거로 냈다는 건데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문제죠. 근데 뭐 검사들이 그렇게 뭐 없는 증거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진실은 잘 모르니까. 다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결백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하는 과정에 유죄로 판결됐던 그 판결에 증거로 제출된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라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저런 표현을 한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저걸 만약에 또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 문제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예. 홍준표 대표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상황에서는 그냥 이걸 뭐 어떤 정치적 수사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완구 전 총리도 검사들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고 이제 같이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데 홍 대표는 문무일 총장이 지시한 건 아닐 것이다. 또 이렇게 선을 확 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절묘한 선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 보이는데요. 저는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당시 여권 실세를 기소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로부터 정권이 바뀐 이후에 검찰총장이 됐다는 점, 예. 그 부분이 참 우리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본인이 전직 검사였던 그 홍준표 그 대표가 검찰에 대해서 요즘 검사는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만들고 있다. 예. 그러면서 증거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른바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에서 공세로 전환하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이 한국당 자체에서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홍 대표가 2년여간의 자신의 심정을 밝힌 사자성어는 이현종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목강심. 그렇죠. 무슨 뭐 의미가 눈을 감고 마음을 예. 가라앉힌다 예. 이야기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2년 6개월 동안 그 홍준표 대표가 사실 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스스로가 일단 정치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이 문제를 지난 대선 토론 때도 나타났지만 굉장히 어떤 수세적인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1심에서 특히 유죄가 났고 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특히 대법원 선고 날짜가 계속 이렇게 안 잡히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초조했던 이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뭔가 야당의 대표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친박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예. 그 공세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심정을 이 사자성어에 섞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날개를 달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시험대에 들었다라는 측면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홍준표 대표가 역대 야당 대표 중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시한부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앞에 지금 있는 뭐 대법원 그 판결 나오기 전에 과정을 쭉 보면은 대선 후보 됐죠. 박 전 대통령 제명하면서 통합파 돌아왔죠. 친홍 원내대표 됐죠. 홍 대표에게는 나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저 야당사를 보면 야당 대표가 지금 반대 세력이 지금같이 참 지리멸렬한 경우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는 양손에 다 이제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예. 원내대표도 사실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됐죠. 또 친박도 이제 지리멸렬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결국은 정치적 승부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지방선거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는 상당히 당내에서도 본인이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부터나 아마 내년부터는 홍준표 대표는 일단 지방선거에 좀 올인할 가능성이 높아 예.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예. 홍준표 대표 무죄, 민주당의 속내는 어떨까요? 뭐 민주당의 속내야 뭐 예.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뭐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녹취를 예. 듣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한쪽에서는 또 뭐 이렇게 치열업 한다는 분도 있어요.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잘 지금 하시는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이 조금 강하시고 또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직설적이셔서 그런 부분이 도리어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차라리 잘 됐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혹시나 뭐 이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게 무슨 뭐 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이 됐다고 하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가시고 예. 다른 분이 대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보다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홍준표 대표가 뭐 그 전에도 계속 대표를 해왔고 이번에 이제 무죄가 어쨌든 확정됐으니까 대표로서 영향력을 더 확대해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국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 없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히 뭐 무죄가 됐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언급하신 취업업 응원하신 분이 주인공이 누군지 좀 그래픽으로 만나보시죠. 정청래 전 의원입니다. 무죄 확정 나쁠 거 없다. 종횡무진 맹활약 나쁠 거 없다. 앞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엑스맨으로 충실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확장성 제로인 홍 대표 체제 유지되는 게 민주당 압승에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른정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만큼 바른정당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통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만에 하나 홍준표 대표가 유죄가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말을 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갈아탈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홍 대표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올 그럴 부분이 상당 부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지금 현재의 이 부분을 의미를 축소하기보다는 내부를 추스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하태경 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엑스맨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지칭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언행과 관련해서 그게 실제로 이제 어떤 면에서 좀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좀 높이지 못한 측면들,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사실 보수의 품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면에서 또 당내 어떤 여러 가지 분란이 일으키면서 사실 보수가 좀 뭉쳐지는데 어떤 지장을 줬던 부분들. 그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사 효과를 사실 민주당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와 같은 그런 어떤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언행이나 이런 걸 가서는 사실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보수가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죠. 그래서 정청래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게 사실 홍준표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그런 상황을 좀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확장성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언행도 예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도 솔직히 해봅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이 엑스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한국당 내에서 과연 어떤 존재가 될까요? 주제 보시죠.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극기 휘날리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 저보고 사초 지키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와 왔는지 아십니까? 유치해 보이시죠?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형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저희를 당혹스럽게 할 퍼포먼스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분인 것 같습니다. 유해 최고위원이 오늘은 라이언과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퍼포먼스 정치권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PPL인 줄 알았습니다. 저 캐릭터 만드는 회사는 엄청나게 큰 저게요.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라왔어요. 그 저도 찾아봤는데 모 회사에서 캐릭터로 만든 상품이더라고요. 오늘 최진영 변호사도 저게 볼펜 위에 저거 꽂아 오셨는데 저는 참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런 퍼포먼스가 물론 본인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때도 저런 퍼포먼스 때문에 이익을 얻었다고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런 퍼포먼스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처음에 저분이 최고위원 당선될 때만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런 모습이 그냥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들이 좀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까지 퍼포먼스가 되는 걸 보면 저게 정치를 너무 희화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론이나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돼야 될 텐데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정말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이 국민들에게 정말 호소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뭐 울보라는 등 외롭다는 등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저분이 정말 최고위원 그것도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런 모습이 어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조롱이나 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들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보도해드리는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유해 최고위원이 인형을 들고 와서 라이언이 또 화제가 된 게 사실입니다.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도 외로워서 라이언과 같이 오신 건가요? 네, 외로워서 좀 평소 때 가지고 있던 그 라이언 볼펜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나왔을 때 내가 외로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그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외로웠다. 그런데 왜 외로웠느냐? 최고위원회 회의에 갔는데 아무도 내가 최고위원으로 나를 최고위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어떤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정치를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는 조금 즐겁고 재미있고 호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보수당 그 보수당이 무겁고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유여해 최고위원을 통해서 상당히 밝고 오히려 울고 이성적이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인 측면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그 보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적셔주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좀 희화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에 나란히 그 인형 캐릭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라이언 들면 좀 오해받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보니까 뭐 최진영 변호사가 이 유채고와 같은 뭐 친유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친 라이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저도 뭐 정치권에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뭐 정치가 즐거운 게 좋죠.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저런 식으로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거, 아픈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또 예를 들어 국민들이 좀 힘든 것들을 좀 덜어주는 그런 측면의 정치가 즐거워야지 저런 식의 이벤트로 즐거운 거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해 최고가 지금 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지금 정치 초년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하게 정치를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치라는 건요, 정말 사람의 목숨까지도 떼타 붙이서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당에서 상당히 최고위원 될 때도 굉장히 많은 표를 얻어서 최고위원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를 좀 희화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유해 최고가 좀 처음에는 사실은 본인이 친홍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홍준표 대표 바로 옆에 붙어서 저렇게 홍준표 대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본인이 함께해서 이미지 업하는 효과를 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자기의 어떤 당협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또 험한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못하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렇게 대표를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지켜 세울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관되지가 못한 거 아닌가. 정치라는 게 지금 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말로 남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해 최고한테 정말 정치라는 것을 너무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본다라면 저런 이벤트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저는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봅니다. 뭐 네티즌 댓글을 저희가 확인해봐도 이것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희화하는 그런 댓글도 많았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죠. 워낙에 좀 독특한 사건이다 보니까 라이언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라이언 하필이면 또 라이언이에요 이름이. 라이언 일병 구해주고 싶다. 코미디 그만해요. 코미디언을 살 자리가 없습니다. 라이언은 본의 아니게 캐릭터 홍보하는데 카카오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이게 좀 헷갈린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은 높아졌지만 저거 이미지가 어떻게 받쳐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에 올라올 때도 부정적인 이미지나 긍정적인 이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 최고위원이 저걸 가지고 저렇게 퍼포먼스 한 것이 사실 저 캐릭터가 갖고 있는 뭐 이미지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면의 메시지보다는 뭐 이게 연예계에 더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진실성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본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그전과 지금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그렇게 열심히 지지하고 따라다니던 분이 갑자기 이제 당협위원장이 안 됐다고 해서 또 잘렸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좀 큰 그릇의 사람으로 보이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평론가 분들의 이제 조언이 있었는데 유해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격분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 열어주십시오. 못 열어요. 문 열어주십시오. 못 열어. 못 열어요. 이것도 해당자를 놓고 어떻게 일을 해?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의 당이 아닙니다. 당 대표한테 이야기하니까 당을 무시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당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무총장님이 항상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무시했었습니다. 당 서열이 무시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당 서열이 나가겠습니다. 무시.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와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 저는 1월 달부터 이때까지 적반하장은 물론이며 당이 무너져 갈 때 바른정당으로 모두가 가버리고 났을 때 저는 이 당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적반하장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적반하장에 앉아서 외롭게 이 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당이 누군가의 사당화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 당을 지키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7월 3일부터 혼자서 이 당을 지키면서 외롭게 싸웠습니다. 네, 일단 뭐 인형 퍼포먼스에 대한 뭐 평가는 뒤로 하고 유해 최고위원이 왜 혼자가 된 건지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는 왜 못 들어가게 된 건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내부에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무 감사를 한 다음에 이걸 하고 지금 새로 이제 그 조강특위위원을 7명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불구하고 본인이 최고위원회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항의를 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같은 조직원이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떤 결정이 있어야 그것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은 있고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취지에서 봤을 때는 유해 최고위원의 말이 반드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의 어떤 한국당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탈락한 분들이 재심의를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재심의를 한 날인데 이 그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 보면 이 해당자 당사자 같은 경우는 이 어떤 회의에 못 들어오게 일단 지금 당헌 당규에 그렇군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이제 그 이야기 뭐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장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가 있는 것 뭐 같습니다. 입장이라도 했다 나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아, 다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당사자 본인 케이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때는 나가야 되는 거겠죠. 제적 기피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예. 그래도 최고위원이고 상당히 좀 높은 득표율로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원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에 관련된 얘기를 논의하는데 그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상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윤리 강화 특위에 지금 윤리 특위에 그게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해 지금 최고위원이 들어와서 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도 그렇고 또 최고위원 중에 홍준표 대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 상당히 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회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미리 막으려는 의도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느 쪽 다 지금 얘기했듯이 뭐 저는 원칙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예. 또 본인 입장에서는 최고위원인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이렇게 그렇죠. 싸우는 알려주지도 거니까. 않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본인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이제 저건 자유한국당 내의 문제잖아요. 저러면 양쪽 다 지금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당을 위해서라면 지금 유해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 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 기회라도 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본인이 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여의 최고위원이 홍 대표 무죄 확정에 대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
대표님 무죄 확정 축하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간절히 바라는 건 한국당이 보수우파 큰 집이 되는 거고 귀를 열고 눈을 떠서 주변을 살피셔서 홍준표 당이 아니라 당원의 당이 되길 바란다. 사당화는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도 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는 원치 않는다. 이런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일단 최고위원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유해 최고위원을 뭐 좀 옹호하자면 사실은 그 지금 윤리에 올라간 발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치인의 발언 가지고 사실은 정책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유해 최고가 무슨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 발언 때문에 그 당에서 윤리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이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마초, 배은망 그렇죠. 이런 거죠. 뭐 예.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뭐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사실은 윤리에 올라가야죠. 그런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또 이 유해 최고위원을 겨냥한 그런 식의 어떤 좀 징계 자체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사실 당에 저는 좀 이제는 홍준표 대표가 조금 끌어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사실은 뭐 유해 최고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비판론도 있지만 당에서는 또 공격수도 필요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물론 현재 당의 어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 좀 포용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친박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못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에서는 좀 더 홍준표 대표가 좀 넓게 아량을 예. 베풀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 유여의 최고위원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이제 쭉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캐릭터 구축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사실 지난 그 이번 주에 보면은 이 실시간 검색어로 이틀 내내 와 있는 예.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유해란 브랜드 자체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체성을 구축했다라고 보는데요. 기존의 여당 그리고 기존의 보수 정치인과는 사뭇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해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정치란 국민의 가슴을 안아주는 것이다. 예. 사실 누구의 어떤 그 보수의 정치인도 해주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긍정적 의미도 여전히 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유해 최고위원도 격분을 했지만 또 한 분 상당히 좀 흥분한 분이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죽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홍준표 사당화하려고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쳐놨습니다. 어떤 말씀 나오셨는데 그렇게 자세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당무감사 관련인가요? 아닙니다. 네, 친박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렇게 나오면서 예. 이제 당이 죽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강화 특위 때문에 저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 강화 특위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물러나게 되는 그 당협위원장들 그 자리를 누구를 앉힐 거냐를 결정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조직 강화 특위가 대체적으로 친홍준표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무총장 현역 의원은 사무총장 한 분이고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 인사들인데 대체적으로 홍준표 대표 같이 이제 같은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당협위원장들을 친박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계 쪽 친박은 몰아내고 홍준표 쪽으로 앉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지금 흥분하고 나온 것 같아요. 김태흠 최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친박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이 조직강화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을 봤을 때 당협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당협위원장이 대체적으로 친홍준표계로 가는 것에 대한 반발 그것을 아마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아마 회의를 하다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친박 목소리가 앞으로 힘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예. 상황에서는 저렇게 예.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저기 힘을 받아서 무슨 홍준표 대표에 대응할 만한 그런 힘으로 자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당협위원장은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현역하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이제 붙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현역 우선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말은 결국 복당을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갔다가 복당한 분들을 대체적으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홍준표계로 당협위원장을 채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보면 그 의원들 중에서
당협위원장을 이제 그 박탈한 사람은 4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서청원, 유기준 의원을 빼고 나머지 2분은 사실 좀 어떤 형사적인 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친박들은 그 현역 의원들은 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다 보존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원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더라도 원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기준, 서청원 이 2분만 빼고는 나머지 다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친박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힘든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성완종 굴레를 벗어난 홍준표호, 앞으로 이정표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통합의 셈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는 중도 보수라는 이런 이념,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우리 정체성이 보수에 있다. 그것도 새로운 보수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일각에서 보수라는 말, 중도라는 말을 쓰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개혁의 내용, 방향, 컨텐츠가 같으면 개혁 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양당 모두 이 보수나 중도라는 말을 쓸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보수다. 유승민 대표가 이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보실까요? 네, 안철수, 유승민에 또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한마디로 예.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힘을 실어주는 듯하면서도 오히려 본인 지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이 챙겨야 될 이속을 사실상 챙기면서 예. 더불어서 사실상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이 국민의당 내부를 정리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는 지금 박지원 대표의 전 대표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한 것이고 사선의 유승민이 재선의 안철수의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한 수 위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족탈 불급이다 이런 사자성어까지였는데 안철수 대표가 발벗고 뛰어도 유승민 대표 못 따라간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예. 어쩌면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합당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 예. 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남은 것은 이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약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수로 볼 때는 뭔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안철수 대표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급한 처지고 바른정당 입장에는 조금 여유로운 처지예요. 예. 어차피 뭐 저쪽에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한 게 보수라는 것을 명확히 한 거죠. 사실 지금 이 두 정당의 합당을 보면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당들의 합당과 뭐 분열을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라든지 또 인물 중심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합당과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번 두 정당의 합당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우리 정치사에서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 두 당이 합당했다 했을 때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예.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유승민 대표가 오늘 확실히 이제 뭔가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라는 것들 좀 분명히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좀 밀당이 지금 펼쳐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대표가 요즘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유인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둘러서 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바른정당하고 뭐 합치면은 뭐 여론조사 얼마나 왔다. 난 이게 얼마나 순진한 그런 논리 가지고. 근데 저렇게 서투르게 저렇게 서둘러 가지고 지금 뭐 일을 그렇게 망치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이제는 뭐 결국 문패 싸움으로 간 거 아니냐. 가령 통합을 해서 중도로 간다 그러면 이 화개장터쯤에서 만나야 이게 중도로 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선진강 건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저쪽 진주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의 거 아닌가? 정말 나가고 싶은 쪽이 결국은 주고 나와야 될 거다. 문패를 집을 주고 나와야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더 사나운 몰골을 보여야 돼요. 뭐 전당대회에서 뭐 틀림없이 저렇게 되면 이제 뭐 강목에 온갖 이제 추태들을 보일 거예요. 머리채 잡고 싸우. 강모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은유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화개장터가 어딘지 못 찾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중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유승민 대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다른 정당 내에서도 통합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훨씬 크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당이 흡수 통합이 돼서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합당을 했을 때 일부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통합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 지금 급할 일이 없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방법이 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다른 사람은 안철수 대표고 유승민 대표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본인이 취할 걸 많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이름을 강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유승민 대표가 고단수는 맞는 건가요? 그렇죠. 고단수가 맞죠. 유승민 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기면서 합당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숫자의 차이는 의원들의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당대당 통합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우리가 합당하려면 보수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예.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럼 예.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느냐. 안철수 대표가 힘들게 되는 거죠. 예. 호남을 어쨌든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유인태 전 의원 얘기는 안철수 대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되면 문패까지 주고 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국 예. 이제 국민의당에 이제 만약에 지금 일단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많잖아요. 근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에 출당을 해줘야 나갈 수가 있죠. 예. 자, 지금 이제 호남 의원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당신이 나가라.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은 그대로 있겠다. 그건 예.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들 가지고 있으면서 정당에 또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실리의 문제, 아주 구체적인 돈과 사람의 문제, 이거를 지금 조금 간과하고 만약에 서두르면 사실은 나중에는 그냥 국민의당 간판만 주고 예. 자기는 그냥 다 혼자만 나와서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유인태 의원 입장에서 전 의원 입장 보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다음 많은 걸 봐왔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걱정을 예. 하시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한데 지금 유승민 대표와 이른바 밀당까지 해야 되는 더 복잡한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